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나서고 지난 2일에는 독도에서 훈련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추가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떠도는 10가지 중 9가지가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는 한국은 불화수소와 같은 반도체 소재를 국산에 성공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절차를 까다롭게 허가해서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를 이제는 완전히 수출 금지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일본 외교 소식통도 일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반도체 수출 규제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을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보복 조치라고 판단해 꺼내 들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외교적 조치나 금융보복 같은 것들은 무리수라며 실제 이것을 했을 때 일본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에서 국산화가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일본이 당장 전면 금지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는 불화수소는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기업에서 공급량을 늘리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기초과학부터 개발해야 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장 일본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무작정 개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화학 소재 기업 듀폰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듀폰이 한국의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90% 이상 의존해왔지만 이제 듀폰을 새로운 대안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듀폰은 EUV 포토레지스트 기술을 아직 공정에 투입할 정도가 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관련 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일본이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금지하면 한국이 타격을 입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 정부가 당장 수출 금지해도 한국이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한국이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에 공장을 세워 한국 기업에 납품하며 한국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타화학은 중국 공장에서 증산한 후 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자 모리타화학 공업 관계자는 정치적인 일은 정치로 풀어야지 왜 자신들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금지를 하면 우리도 피해가 없을 순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시키며 추후에는 완전히 일본에 배제하고도 생산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의 상황이 그럴 여력이 있는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감염병 여파로 인해 최근 200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해고 및 고용 취소가 2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가계종 생활보호 신청이 30%나 증가했고 일본 변호사협회는 5월에는 생계난에 처할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최악의 대응과 세 차례의 스캔들로 인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대로 급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처럼 수출 규제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게 함부로 대응했다가 추락하는 일본 경제는 완전히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내년까지 임기인 아베 총리가 올 8월에 물러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 강연에서 일본이 지금 이렇게 추락한 3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질서 정연한 매뉴얼 문화는 2011년 동북 대지진 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매뉴얼대로 지정된 피난소로 간 사람들이 모두 생명을 잃었고 매뉴얼을 어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일본 사회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수치 문화였습니다. 자신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이 수치로 느껴 신분이나 이름이 공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겨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에 대한 우월 의식이었습니다. 아베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1년 대지진 때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자 자민당은 절대 한국에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게 도움을 받았다가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요구가 들어올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국에 손을 벌렸다가는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병 사태에서도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배우기는커녕 무시했고, 아베 내각은 국민들을 살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스캔들을 감추고 혐한을 조장하기에 바빴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제대로 국가 역할을 하지 못하며 후진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저버렸지만 반면 한국은 국가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의 치명률이 유독 낮은 이유가 뭔지 의아해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간 검사 능력 차이와 의료 시스템 등 여러가지 이유가 거론되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자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자릿수 보복을 준비 중이라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요시 이데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시송달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위협에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불안해하거나 우려 섞인 말보다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일본을 향해 분노하며 다시 일본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아베 정권이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뭘 생각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의 세계 품목에 대해 취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 수출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줬다며 일본 정부가 지금 외통수에 몰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기업들은 하나둘씩 짐을 쌌습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는 불매운동 초기에 한국을 비하하고 왜곡하며 강한 반감을 사 한국에서 철수했고,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카메라 브랜드인 올림푸스까지 카메라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리점 딜러들까지 몰랐을 만큼 한국에 법인을 세운 지 16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짐을 싸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한국 시장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와 혼다는 닛산 자동차의 철수 결정에 긴장을 하면서도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닛산이 빠졌기 때문에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인데, 도요타와 혼다 자동차는 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익을 내왔던 회사들이고 불매운동에도 버텨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앞세워 과거 판매량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만 해도 렉서스를 필두로 도요타와 혼다는 디젤 게이트와 화재 사건으로 인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신뢰도가 추락할 때 큰 반사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국 도요타는 2015년 회계 연도만 해도 매출이 5,969억 원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매출액이 1조 1,976억 원으로 급증했고, 수익성도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영업이익률이 5.7%로 국내 수입차 업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혼다 자동차는 2018년 회계연도 매출액이 4,764억 원으로 3년 전 2,133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같은 호시절이 있었기에 한국의 불매운동은 곧 지나가고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되길 끝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다시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꺼내드니 한국 내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표면 위로 올라오며 도요타와 혼다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뿐만 아니라 슬그머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모든 일본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 때 유일하게 ABC마트는 매출이 6.7%나 늘어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고, 특히 세븐일레븐은 6월부터 다시 아사히 맥주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사히 맥주는 한때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던 맥주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해버리더니 지난해 말에는 99%까지 떨어지며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 아사히주류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고 영업 손실은 19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서 올 여름부터 다시 세븐일레븐에서 아사히 맥주를 팔려고 한 것인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제품이 다시 들어오는 일은 도저히 어림도 없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한때 일본 불매운동은 금방 끝날 것이라던 일본의 기대는 이번 보복 발언 때문에 다시 더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WTO 제소를 재개하자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거기다 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협력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수출 규제는 풀지도 않고 한국인에 대한 일방적인 입국 제한 조치도 풀지도 않고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협력하자는 거지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는 거. 더구나 한국에 보복하겠다,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아소다로 부총리가 또다시 어이없는 망언을 쏟아내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희생자는 인구 100만 명당 7명 수준이다. 다른 나라 인사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 일본만의 특별한 바이러스 약이 있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 당신네 나라와 일본은 국민의 민도 레벨이 다르다고 대답하자 상대방은 항상 말을 잊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생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뛰어나서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자화자찬을 펼친 건데, 그러면서 또 아소다로는 최근에는 그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 아무래도 일본의 민도가 높다는 견해가 해외에도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망원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은 아소다로는 자신의 대답에 상대방 왜 말을 잊지 못했는지, 최근에는 그런 전화가 왜 안 오는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일본만 모르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검사를 안 했으니 확진자들이 적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이나 길거리에서 급사한 사람들을 검사해보니 신종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었고,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집에서 격리 중에 있었다가 갑자기 심해져서 사망하고, 심지어 사망자들을 부검할 때 보건소에서 PCR 검사도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더구나 보통 폐렴 환자가 겨울철에 많은데 올해 일본에서는 봄철에 확 증가를 했으니까 이거 안 봐도 딱 일본 아베 정부가 은폐한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유럽인들과 유전자가 비슷해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적은 거라며 유전자 분석을 하겠다며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난지원금도 아직 20%도 못 나눠준, 심지어 앞으로 6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할 만큼 우리 한국에 뒤처져도 너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끝까지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